안녕하세요, 제육입니다. 장안의 화제인 닥터 벤데타, 성형외과 대리수술, 마루타 수술, 살인공장이라는 우리나라 성형병원 중에 악랄하고 문제 많은 병원에 대한 고발을 해주시고 있는 김선웅 원장님이죠. 저는 사실은 이 수술방 CCTV에 대해서 이득도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에 다음과 같은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육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7일에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스럽고 의사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함에 화조차도 나지 않는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큰 문제가 생겼었죠. 이건 사실 매우 욕처먹을 아니 비난받아도 할 말 없게 만드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 전후로 그 수술실 그거 완전 밀실 아니냐, 거기서 사고 쳐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거 완전 밀실살인? 아니 막말로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꽉 막혀있는 것이 수술실인데, 수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 클린한 정보 공개를 원한다, CCTV 빨리 달아라! 라고 CCTV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되죠. 물론 의료계에서는 격렬한 반대를 했고, 그 반대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안타까운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했다는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CCTV 찬반 측이 서로 격렬한 싸움을 하는 중이죠. 사실 이 상황은 엄청나게 예민한 상황이고, 간단하게 설치하자 라든지, 무슨 소리야 이거 뭐 프라이버시 문제인 반대, 아니 그 문제라서 반대 라고 딱 잘라가지고 네가 얘기했으니까는 내일부터 설치해 같이 간단하게 결론 내기에는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데,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모두까지 짝살로 한번 가보자고요. 일단 찬성 측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죠. 사실 옛날에는 특진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유명한 의사한테 진료를 보거나 이제 수술을 받으면 환자가 의사한테 돈을 좀 더 쥐어주는, 그러니까 진료비가 좀 비싸지는 제도가 예전에는 있습니다만, 특진료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 특진료도 냈는데 왜 딴 사람이 수술하죠? 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일종의 의료 사기, 억울하다! 라고 지적되는 것이 소위 유령수술입니다. 유령수술. 물론 지금은 특진료가 폐지되어 가지고 돈 더 줬는데 왜 그러냐라는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긴 했지만, CCTV를 통해서 이런 유령수술을 막고, 처음에 이야기한 이제 영업사원의 수술 같은 무면허 의료의 문제도 막고, 간호사나 조무사가 수술한다 같은 법적 문제도 막을 수가 있다, 뭐 요게 사실은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의 개념 아닙니까? CCTV. 그런데 사실 몇 가지 맹점도 있긴 한데 이건 약간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일단 대리수술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당연히 의사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그런 무면허 수술은 금지되어야 마땅한 위험한 행동이자 범죄죠, 범죄. 그런데 뭔가 요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긴 의사인데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죠. 자, A라는 의사가 자기 수술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수술에 A라는 의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B라는 의사가 이 수술을 100% 진행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뭔가 자기 이름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요거는 좀 대리수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A 의사의 수술, 편의상 위암 수술이라고 합시다. 일단 위암 수술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를 열고 위까지 이렇게 펼쳐서 도달을 하고, 위에 도달을 딱 하면 위를 잘라내고 유변을 확인하고 암이 퍼진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배를 분해의 역수는 조립 아니겠습니까? 근육부터 천천히 봉합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칩시다. 여기서 배를 열고 위까지 가는 과정은 수습적인 전공이나 동료 의사가 진행을 하고, A라는 의사는 암만 똑 떼내고 배를 닫고 마무리하는 것은 다시 전공이나 동료 의사가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리수술일까요? 혹은 집도이라고 적혀있는 의사가 뒤에서 봐주긴 해요. 그런데 수술 진행하진 않고 수습의사나 뭐 전공의가 다 진행하는 수술을 우리가 대리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딱 뭐 반반무만이 아니 반대리수술, 뭐 거의 대리수술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복잡하죠? 이런 경우 대리수술이냐 아니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진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땅땅 판결이 내려진 상태인데, 동의가 없다면 이거 다 대리수술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사전 동의가 있으면 반대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 여러분들, 의사분들 동의서를 딱 잘 받아주셔야 돼요. 수술은 팀으로 진행되고 여기 참여하는 의사는 요러 의사가 다 참여한다, 이렇게 꼭 적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수술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뭐 얘기가 딴 길로 샜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CCTV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겠다 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석연치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실이라는 것은 감염질환을 예방해야 되니까, 아니 수술했다가 뭐 염증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무균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술한 사람한테서 먼지나 땀 같은 이물질이 환자 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화나 영화 혹은 이런 상태 있잖아요. 드라마나 뭐 이런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에 뭐 모자에 뭐 파란색 거적대기 같은 뭐 이런 수술복을 입는 건데요. 일단 수술실에서 모습을 딱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림자 분신술!
보신 것처럼 체형만이라도 대충 비슷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비슷한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구분이 쉽나요? 안 쉽나요? 정말 이게 CCTV만으로 이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 구분이 잘 될까요? 제 생각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초고화질 사진으로 눈매를 하나씩 대조해본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수술실에서는 또 이제 수술의 진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옷을 입은 채로 자세를 취하다 보면 옷이 주름지고 이 주름진 상태에서 피부를 눌러서 욕창 같은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옷을 벗고 세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수술 같이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거시기 걷죠. 그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데 이럴 때 CCTV가 있다 하면 당연히 요거 보고 이런 거시기를 보고 성희롱적인 행태라든지 까딱 잘못해서 뭐 얼평을 했다 걸려서 페북 정지를 먹는 것처럼 인생 정지를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못된 드립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만 그 거시기 프라이버시도 같이 녹화될 거 아니에요. 딱 들이대고 그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촬영 데이터를 유출이 안 되게 하려고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뉴스 기사도 많았잖아요. 유명 코인 거래소라면 그 돈이 있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곳 아닙니까? 이런 철저한 곳도 해킹 같은 거에 탈탈탈탈 털리는 걸 보면 이렇게 야동 카테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유출형 야동의 장르를 심개척 아닙니다. 아니면 뭐 유명 톱스타 글래머인 연예인이 저는 인공적이지 않은 몸매죠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아니 가슴 수술 장면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래를 잡는 수술 영상이 짝사랑 여자 한 사람한테 들켜버려가지고 여튼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게 누출돼 버리면 진짜 큰일이 생기는 것이죠. 악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개인정보가 다른 안 좋은 일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의료진이 은폐한 사고를 알아낼 수 있다는 CCTV로서의 감시 역할을 해낼 수도 있긴 합니다. 뭐요? 환자 알몸이나 프라이버시가 안 나오게 CCTV 세팅해서 찍으면 되지 않냐고요? 이렇게 각도를 틀면 된다고요? 이렇게 뭐 수술 부위만 노출됐을 때 CCTV를 그때만 딱 켜서 녹화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해결! 일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런 행동은 사실은 CCTV가 있는 그대로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작이 가능한 CCTV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죠.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행하는 수술마다 자세나 침대 위치, 배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찍어야 알몸이 안 나왔다면 다음 수술에는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자세가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구도랑 샷의 범위를 의료진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면 편집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악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한 문제는 이쯤 해두고 반대 측 의견도 문제가 조금씩 있긴 합니다. 이 CCTV는 감시를 위한 도구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로 낙인 찍는 거냐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른 의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과응보 같은 점이 있어요. 애초에 좀 사고 좀 치지 말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이런 일터에서는 CCTV가 합헌이에요. 합헌이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개인의 활동에 제약을 건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수술 같은 게 누가 볼 수도 있다 혹은 누가 검증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면 그럼 사고치면 완전 좋다. 수술이 뭐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긴 될 건데 진행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사고치면 큰일이니까 사고치지 말자 이거에 치중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기법이나 신기술이 발전돼 나가기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새 기법 발전하고 CCTV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새로운 기법은 새롭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안 했던 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제까지 해왔던 안전빵이었던 익숙한 늘 하던 그런 수술하고 새로운 시도로 하는 수술이지만 잘 되면 진짜 대박인 수술이 있는데 익숙치가 않으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 있다면 이 CCTV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나에게 문제 생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방어적인 수술입니다. 했다가 혹시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막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대부분의 수술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사고가 발생해서 덤터기를 쓰느니 이 부분은 그냥 남겨두자. 여기까지만 하자. 무리할 필요 있겠냐. 실제로 환자한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거는 환자나 의사나 다 똑같으니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떠안고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전적인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위험을 그냥 줄이는 게 나을지 사실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실수를 덜 하니까 당연히 의료사고가 훨씬 적어질 건데 이 새 방법을 쓰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모가지 그 과실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CCTV가 있는 수술은 발전이 없고 그냥 기존의 방식 이외의 것을 시도하기가 어렵겠죠. 쉽게 그냥 그러니까 해 말어 이렇게 짠 하고 결론 내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그리고 이제 이런 CCTV 설치랑 유지 데이터 관리 감독 모두 비용이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CCTV 설치 비용하고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서버 유지비 보안을 위한 장치 다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더욱 많이 들겠죠. 아니 근데 이 비용을 도대체 누가 낼까요? 병원이 되면 되겠네요.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 비용은 병원에 지출이 될 것이고 병원은 이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모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건비가 왕창 올라서 물가가 다 개박살난 것처럼요. 물론 국립의료원 같이 큰 시설들은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 말처럼 병원비가 올라가겠죠. 물론 치료비 말고 부대시설 비용 이런 걸로 올라가겠죠. 아니면 이런 비용
비용 문제로 그냥 그냥 뭐 수술실 해봐야 뭐 필요 없다, 수술실 닫아버리자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산후조리원을 끼지 않는 그런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실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거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매우 크면 그냥 그거 피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사실 환자들이 받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CCTV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또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하나의 국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블랙박스라는 장비로 수술 과정과 의료진의 대화, 환자 상태를 모두 저장하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 블랙박스를 도입하면 되겠네. 그러나 사실 이런 타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수가는 싼데 배상 금액은 엄청 높다는 점인데, 탈장 수술 복잡한 거 한 번에 사실 40만 원 정도 주는데 잘못되면 대충 1에서 3억은 무섭게 뭐 배상하라 그러니까 탈장 한 600번 정도 수술을 해야 이 배상금이 커버가 될 지경이죠. 한 번 까딱하면 그동안 쌓아온 게 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실수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고였다면 사고를 당연히 쉬쉬하고 은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엔 의사는 오명을 얻고 환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암암리에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러면 사실 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같은 걸로 커버가 안 되나 싶을 때, 사실 교통사고처럼 일정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대인 무한 부상 뭐 이런 것도 사실 아직 없는 실정에다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위험 부담에 대한 비용 지불 인식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서 보험료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시스템적 관점하고 여러 사회적인 협의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수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어렵다 어려워. 뭐 언젠가 헬조선이 아니게 될 때, 그게 뭐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가 만족하고 더 안전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소한 뭐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할 거고, 미리 모든 상황,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육적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명, 물론 요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급에서 해야 할 일이겠죠. 집도 의사의 당연한 참여, 이런 상황이면 사실 대리수술이 이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합니다만, 최근에 닥터 벤데타의 성형외과 수술 실태에 대한 고발 영상은 수술하는 의사인 제 입장에서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는 마루타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행위죠. 내가 처음에 아까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이런 불법적인 거를 카바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량한 의사까지 도매급으로 매겨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CCTV에 단점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을 꺼낼 수가 있겠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정했어요. 뭐 단점? 지금 이미 신뢰가 다 박살난 상황이에요. 박살난 신뢰 잘 붙지도 않겠지만 이걸 최대한 만회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자 동의 받고 뭐 고프로 카메라 같은 그런 액션캠이라도 깔아두고 촬영을 해야죠. 원론적인 거 당연히 원론적인 거에 있지. 아무리 말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엉망인 상황에서 이 신뢰를 되살릴 방법이 없어요. 전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이런 걸 무기란 새끼들이 제일 문제지, 제일 문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짓. 이런 살인자들 때문에 멀쩡하게 열심히 수술하고 있는 이 땅의 선량한 의사들이 다 도매급으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죄인 취급을. CCTV? 비용 문제? 뭐 개인정보 누출? 그냥 동의서 받고 액션캠으로라도 찍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 취급이 지금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에이씨.